확률과 통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이항 정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항 정리에 대한 공부도 꼼꼼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항 정리는 항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정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본 a 플러스 b의 n제곱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중학교 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배웠었고 고등학교 때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배웠죠. 이것을 전개하는 것이 이렇게 곱셈 공식을 정리했었는데 이것을 확률과 통계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열기에서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교과서의 순서를 바꿔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먼저 보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1600년도의 사람인데 이 파스칼이 10살 때 뭐 생각해냈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하여 가의 라인은 다 모두 1이 있는데 이제 1과 1이 만나면 더해진 값이 2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2와 2를 더하면 3이 되죠. 이 라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a 플러스 b의 제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좀 잘렸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계수들을 볼래요? 1, 2, 1, 1, 2, 1 그러면 3차식 여기도 나왔지만 3차식에 대해서 계수가 어떻게 되죠? a의 세제곱 3a의 제곱 b 3ab의 제곱 1 그러니까 얘네는 계수를 나타낸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계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항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가보자는 거죠. 1은 두 번째 2차식에 대하니까 두 번째 줄에서 이시 제로가 2를 나타내고 이시 1이 2를 나타내고 이시 2가 2를 나타내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에서 3시 제로는 1, 3, 3시는 3시 1과 같으니까 3, 1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수를 좀 쓸 공간이 적네요. 여기다가 좀 메모를 해볼게요. 제곱을 a의 세제곱 3a의 제곱 b 3a b의 제곱 b의 세제곱 하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c 제로 3c 31 32 이렇게 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같은 듯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제곱에서만 끝내지 않을 거예요. 목표는 a 플러스 b의 100제곱이야. 100제곱 전개할 수 있을까요? 전개하지 못합니다. 전개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어떠한 특정한 항의 계수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스칼의 삼각형을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에도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1과 2를 더하면 3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과 2를 더하면 3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항계수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다시 책의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항 정리는 뭐냐?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이렇게 몇 차식이 오든지 간에 정리가 가능하다.
여기 밑에다가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1a의 세제곱 3a의 제곱 b 3ab의 제곱 b의 세제곱이었는데 얘를 똑같은데 얘를 계수를 3c0, 3c1, 3c2, 3c3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여기다가 꼭 메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 계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고 중요한 건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하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구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6차식이 나왔어요. 우리 6차식을 전개를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차식 전개는 할 건데 그 전개를 쫙 하는 걸 궁금해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앞에 붙어 있는 이 계수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이대로 가져와서 6C 아래라고 되는 거죠. 이 n은 얘랑 똑같습니다. 6C 아래 A에 6-R제곱, B에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랑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비교. 여기가 4인데 여기가 당연히 같아야 되니까 R은 4가 되겠죠. 또 앞에서 확인해 보면 6 빼기 4는 2와 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충족했어. 그럼 우리가 궁금한 이 계수는 얼마다? 6C 4였다. 6C 4는 6C 2와 같고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니까 약분하면 15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B의 5제곱도 똑같은 식에다가 R이 얼마일 때만 5일 때만 계산하면 됩니다. 전개식은 사실 좀 권하고 싶진 않고요. 전개식은 여러분이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이항 정리의 활용이라기보단 이게 거의 메인이에요. 이항 정리를 주로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쓴다. 이런 게 가장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그래서 이 전개식에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금방 이항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수법칙. 여기 이거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풀고 이걸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요 부호까지 묶어서 얘를 B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N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X의 마이너스 4제곱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 앞에 계수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6CR에 3X의 6-R제곱 잠시만요. 자, 지금 문제를 풀다가 잠깐 멈췄는데 다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6CR에 3X의 6-R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요. 여기에 R제곱 이렇게 공식을 먼저 쓰고요. 여기에 식을 먼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보면 6CR에 3의 6-R제곱 X의 6-R제곱 다음 X의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이거 부호도 사실은 여기다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의 R제곱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따로 썼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 계수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항이 될 텐데 정리해보면 x의 지수법칙 6-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6-2r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6-2r제곱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식을 놓으면 되겠고요. 이걸 정리해보면 r은 얼마가 되죠? 6-2r이 마이너스 4니까 이 r은 10, r은 5. 이 5라는 값을 이제 여기다가 r이라고 생긴 데다 다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5, 5, 5 이렇게요.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면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6C5는 6C1과 같고 6C1은 6이죠. 6 곱하기 3의 1제곱 3 해서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답은. 상수항은요. 이식 아니죠.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0일 때는 그대로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6-2r이 0이니까 r은 3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6C3은 마이너스 6C3의 3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항정리, 지금 우리는 a 플러스 b의 뭐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n제곱을 하고 있으니 이 형태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빠졌느냐? 항에 대한 전개식, 뭐 a의 제곱 b, 뭐 a, b의 제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a는 1로, b는 x로 생각해서 식을 씁니다.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1은 몇 제곱을 해도 1이니까 안 쓰여진 거고요. x가 차례대로 x의 0제곱, x의 1제곱, 제곱해서 n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와요. 첫 번째는 x 대신에 2를 넣은 거죠. 즉 1 플러스 1의 n제곱 하니까 2의 n제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 1, 1, 1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해보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쭉 교차가 되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시오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플러스 x n제곱을 그대로 한번 활용하겠습니다. 이것 잠깐 줄여가지고 이걸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1 플러스 x n제곱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려고요. 그럼 1 빼기 1이니까 뭐가 돼요? 여긴 0이 되는 거죠. 0. 1 빼기 1이니까 0. 0은 플러스고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갔으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nc1이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nc2가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nc3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아까 말한 대로 부호가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로 보이냐면 2n이 돼 있잖아요. 2n 다 2n.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2n 제곱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이 a가 1이고 b는 x인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또 뒤에를 보니까 0, 2, 4 짝수네요. 그죠? 짝수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일단 풀 버전을 싹 적어야 될 것 같아요. 풀 버전이라고 하면 ENC0, ENC1, 그 다음에 x가 붙어야 될 것이고 ENC2, x의 제곱, ENC3, x의 세제곱, ENC, EN-1, x의 EN-1제곱,
더하기 2nc 2n의 x의 2n제곱 이렇게 다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랬을 때 한 번은 x 대신에 1을 넣어보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x 대신에 1,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의 2n 제곱이 되고 1 빼기 1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면 차근차근 2에 1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2nc 제로, 2nc 1, 여기 1이 들어갈 거니까요. 2nc 2, 2nc 3, 2nc 2n-1, 2nc 2n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0을 넣었을 때는 2nc 제로 빼기 2nc 1 더하기 2nc 2 빼기 2nc 3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nc 2n 마이너스 1 플러스 2nc 2n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보시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린 이 방정식을 이제 뺄 거예요. 그래서 뺄 겁니다. 그러면 2의 2n에서 0을 빼니까 2의 2n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똑같죠. 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이걸 먼저 구해볼까요? 더하기. 그럼 더해봅시다. 빼든 더하든 여기 2n이고 같으니까 두 개가 있고 2nc 제로가 있죠. 더하면 얘가 없어지죠. 여기도 두 개가 생기니까 2로 묶을 수 있겠네요. 얘는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즉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여기 있네요. 여기에 고로 양배 2로 나눠주면 답은 2의 2n-1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빼보려고 해요. 자, 아직도 더 빼야 돼. 더 백.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아, 더 백을 할까요? 자, 이번에 이제 빼겠습니다. 빼면 같은 게 사라지죠. 여기는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2배 2nc 1이 되는 거고 사라지고 2nc 3 여기가 이제 홀수 애들만 되겠네요. 얘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가 돼서 2nc 2n-1이 되고 얘는 사라질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더했어도 뺐어도 짝수들만 홀수들만 더하면 둘의 값은 이렇게 같아진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공부를 꼭 해야 되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아까 봤는데 이제 전개식은 여러분이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문제 6번을 풀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제로에 3시 1이다. 우린 이걸 어떻게 더해야 될까요? 그냥은 더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좀 팁을 얻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로 와서 이걸 가지고 좀 풀어볼게요. 자, 뭘 더한다 그랬죠 아까? 2c 제로 더하기 3c 1을 해요. 이렇게 더할 거야. 더하기 3c 1. 그러면 뭔가 지금 뭐 덧셈의 결이 안 맞아요. 우리가 이걸 써먹으려면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c 제로도 1이고 3c 제로도 1이니까 2c 제로를 3c 제로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3c 제로라고 생각한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3c 제로와 3c를 더하면 4c 1이 되죠. 이렇게 하면 4c 1이 됩니다. 그러면 4c 1과 4c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4c 1과 4c 1을 더하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게 되겠죠. 뭐로 시작해요? 5로 시작하고 하나, 둘,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1을 포함하고 0부터 세 번째니까 5c2가 되겠죠. 5c2. 그럼 여기 또 5c 더하기 5c3이니까 뭐가 돼요? 6c3.
이렇게 6C3과 6C4를 더하면 7C4. 답은 7C4가 되겠습니다. 7C4는 7C3과 같고 3, 2, 1분의 7, 6, 5니까 7, 5, 35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항 정리까지 해봤고요. 그 뒤에 읽어보면 이런 파스칼 삼각형에 대해서 재미있는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더하면 10이 되는구나. 이렇게 더하면 되는가. 생긴 게 하키스틱처럼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스포츠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하키가 조금 더 익숙한 스포츠였다 보니 하키스틱 패턴으로 값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키스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4, 5, 6, 7, 8 앞에 n의 자리도 쭉 커지고 뒤에 아래 자리도 0, 1, 2, 3, 4 이렇게 계속 커질 때 답은 4, 5, 6, 7, 8 다음이니까 9가 될 것이고 0, 1, 2, 3, 4인데 끝에 4 그래서 9C4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키스틱 패턴도 우리가 공부하면 좋은 패턴 좀 잘 활용하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